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개벽 사상, 선우천의 교역 또 대한 대종사님 세회상의 세 법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개벽되는 시기에는 순수의 일꾼들과 역수의 일꾼들이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서로 발전하여 좋은 세상 건설을 촉진하냐느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동난자도 성인이요 정난자도 성인이라 하셨나니 때를 맞추어 일으키고 때에 맞게 진정시키는 일을 성인이라 하고 그렇지 못한 일을 배은 자라 하나니라. 일에는 순서가 있나니 사체의 순서를 알아 그에 맞는 방편을 베푸는 것이 곧 성인의 자비 방편이니라. 정산종사 법어 도운편에 나오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후천개벽 시대 그러면 이제 밝은 세상, 좋은 세상, 그런 세상이 돌아오고 개벽 시대라는 건 굉장히 크게 아까 일대급이라는 말씀처럼 엄청나게 큰 세월의 세상에 크게 한번 바뀌는 세상인데 그 속에 이제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을 좀 갖고 있었는데 정산종사 법문 여기를 보면서 세상을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세상이 개벽되는 시기에는 순수라는 것은 이제 맑고 깨끗하고 정화되고 정결한 그런 마음이 그렇게 하는 일꾼들과 역수, 거스릴 역자, 거스리는 그 수로 그렇게 하는 일꾼들이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서로 발전하여 좋은 세상 건설을 촉진한다. 좋은 세상이고 개벽 시대라는 것은 꼭 좋은 것만 있고 낮은 시대고 밝은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만 막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도 모든 것이 다 들어요. 성주개공, 은생어, 해생의 은이 우리가 있다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제가 이제 여름에는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앉아 있으면 덥고 땀나고 또 이제 목이 있고 이렇게 팔이 있고 막 그런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 이제 공부를 이것은 핑계대고 저것 핑계대고 하기 싫다가 겨울이 되면 내가 이제 여기 지금 못하니까 겨울에 더위도 없고 이런 팔이 목이 이런 것이 없으니까 겨울에는 내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지 그렇게 하는데 겨울이 되면 겨울은 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깨가 시리고 머리가 시리고 그래서 이불을 하나 덮고 여기를 덮고 그러면 덥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시리면 눕고 눕다 보면 이불 많이 덮고 하다 보면 이제 잠은 자는 거죠. 그러니까 추위가 있을 때는 추위를 속에서 그 추위를 견뎌야 될 일이 있고 더위 속에서는 더위 속에서 견뎌야 될 일이 있는데 더울 때 그 견뎌야 되는 일을 못 견디고 핑계대고 안 하고 겨울에는 겨울에 또 힘든 것이 있어 그걸 핑계대고 또 안 하고 그러면 그건 평생 못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은 여름은 여름을 있는 것들을 극복하고 해야 이루고 겨울은 겨울에 있어지는 그 극복하고 부족하고 불편한 것들을 극복해야 거기서 성공을 하는데 여름에는 겨울로 미루고 겨울에는 여름 미루고 하니까 제가 공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런 것이 다 함께 있지 여름에는 여름대로 좋은 것만 겨울은 겨울대로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 자체 원리 자체가 개벽드는 시기에 순수 맑고 정수되고 조촐하고 그런 뜻이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일꾼들도 있고 그걸 거슬려 가지고 사람들한테 거슬려서 이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그런 일꾼 대립한다. 아까 제가 여름이 여름대로 더욱 옷을 많이 안 입고 이렇게 활발하고 그런 건 좋은데 목이 파리가 있는 것처럼 또 역수 일꾼들이 그 속에 있어요. 그것을 견뎌내야 돼요. 겨울은 겨울대로 또 그렇게 불패로 그러지만 또 거기는 거기대로 또 안 온하고 밖으로 시끄럽지 않고 해서 또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울러서 있어 이렇게 아울러서 있지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또 말씀하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갖춰 있지
이게 풍운으로 상설이 다 있지 없는 때가 없다. 어느 것이 더 강하고 어느 자 12에 우리가 12 이해 인간 세상에 살면 시와 비와 일과 해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 있고 옳은 것 그런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대소이무도 있고 12에도 있는데 그게 다 갖춰져 있지. 밝은 시대고 양시대고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옳은 것만 있고 또 나한테 이로운만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견뎌야 되는 것 같아요. 또 말씀하시기를 이 동난자는 이 움직일 동 어지러울 난 어지럽고 시끄럽고 요란한 것이 이렇게 그것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난자는 이 정자는 편안할 정이고 뭐 진정시킨다. 저기는 어지럽고 요란한 것을 움직여서 막 만드는 편이 있는가 하면 또 정난자는 그것을 다스려. 어지럽고 복잡하고 막 그걸 다스리는 것이. 그것도 성인이다. 성인이다. 근데 저희들이 어려서 클 때 보면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싸우면서 큰다고 그러는데 서로 좀 샘도 내고 그러면서 서로 크잖아요. 그래도 좋고 저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상대도 짚고 싸움도 좀 해보고 저보다 더 잘나고 얘기해도 오고 또 이제 이기려고 노력하다 엎어지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방에 가만히 있으면 다리를 절대 안 다쳐요. 근데 밖에 돌아다니고 막 움직일 때 엎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발동도 깨지고 무릎도 깨지고 넘어져서 이제 볼도 좀 다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크는 거지. 그런 거 하나도 안 다치고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이 크지 않는데 개인도 그렇지만 사회 단체도 그런 서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사람 얘기해서 고쳐서 넘어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것들이 갇혀 있는데 때에 맞춰 일으켜요. 동란은 때에 맞춰 일으켜요. 때에 맞게 진정시키고 이를 성인이라고 그렇지 못한 자를 배은 자란다. 그 전에 저희 어른 공부할 때 대중사님 당대에 이제 좀 시끄럽고 복잡한 사람들이 이제 교도로 들어오면 이제 대중들이 이제 얘기가 많잖아요. 저 사람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저 사람 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교도가 아니었으면 좋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저도 이제 출가를 하고 보니까 제가 출가할 때 고민을 많이 하고 들어왔잖아요. 많이 고민하고 들어왔는데 살면서 보니까 선배나 동지나 후배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니까 그 전부 출신으로 성직자로 살 수 있는 것이 있나 이제 그렇게 좀 어긋나게 보이는 면들이 눈에 띄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아 저런 사람은 왜 저렇게 이런데 이게 도가에 와 살지? 그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어떤 시기에 그 시기가 지나니까 이렇게 도인이 되고 그 성직자로서 알맞는 인격을 갖추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도 이제 그렇지 않아야 됐다는 생각도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불법 외래 되는 사람 들어오니까 이제 어느 그 선제님 한 분이 대종사님께 여쭈었어요. 대종사님 저 아무개는 사회에서도 좀 품행이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여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대표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서 나가게 하면 밖에서 어디서 제도를 받냐. 여기서 제도를 받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도를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씀 하시는 것은 다른 대중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가라앉히게 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책임을 가지고 그 대종사님께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대종사님께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스리면 그런 것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내보내자고 건의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두 가지가 어울려서 하는데 때를 맞춰서 이렇게 때를 맞춰가지고 내보내자 또 이제 그런 발로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아이, 그런 일이 있어도 대종사님 말씀을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런 업을 맞춰서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에 제가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은 음식을 내놓으면 상하잖아요. 상해. 그러면 모든 것이 그냥 다 잘 살게 하지 왜 이렇게 썩게 만드나. 우주 원리가 썩게 하잖아요. 음식을 썩게 하고 오래 두면 상하게 되고 그 여러 가지 안 맞추면 상하게 되고, 꽃도 물을 적게 주었는데 많이 주면 상하고 또 많이 주을 걸 조금 주면 또 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맞게 좀 해주지 왜 이렇게 썩는 문제가 있나. 음식을 제가 잘못 두고 썩어놓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제가 그 서울에 살 때 저는 구로동에 살았는데 지금 성산동 지금 일산 있는데 쪽에 서울시에 있는 쓰레기를 다 매립을 했어요. 그쪽을 지나가면 막 쓰레기가 썩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근데 거기다가 다 갖다 버려, 한참 버리니까 이제 쓰레기가 산더미가 돼서 이제 못 버리고 다른 데 또 버리고 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 쓰레기를 버린 것이 다 썩은 거예요. 왜? 비가 오고 습기가 있고 여름에 뜨거우니까 이제 습기 있는 데가 뜨거운 게 이제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썩죠. 또 겨울에 이제 얼음 데다가 이제 또 이것이 비가 오고 그러면 들어가서 또 썩고 이렇게 하니까, 겨울을 지내서 이제 있다가 또 여름 되면 또 썩고 이렇게 하니까 30년이 지나니까 그것이 지금 일산에 가면 꽃이 핀 공원이 이제 그것이 되는 거예요. 우주에 썩는 원리가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 사람 시신을 땅에다 묻었는데 썩는 원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살아있고 생명이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썩는 원리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동난자나 정난자가 같이 필요해서 이 세상이 올려가지, 세상이 잘 어울려서 그 일으키는 사람도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리는 사람도 이렇게 해서 세상이 이루어가지 그냥 한 가지로만 이룰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썩는 원리는 있는데 썩지 않게 하는 건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저렇게 동난자가 있는데 동난자를 다스리는 건 사람이 하는데 그런 동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또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가 그 책임을 맡아요. 그러니까 그 동포보훈이나 법률위원회에 보면 때를 따라서 배은 자가 있으면 구세성자가 나와서 혹은 무력으로 혹은 도덕으로 혹은 정치로 다스린다 나오셨어요. 그런 말씀 있으세요. 때로는 저렇게 일으키면 무력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성웅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싸우고 어려운데 나서 가서 무력으로 정리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 과수를 저희 중앙청부에서 정산용사님 당대 그 복숭아를 대종사님 당대 복숭아밭을 했는데, 복숭아밭에 이제 벌레가 생기니까 약을 해야 돼요. 양산 김중목 종사님께서 이제 출가를 막 해가지고 10대 후반에 이제 그 일을 맡아서 하셨어요. 근데 인과법문을 들으시면서 인과를 지켜야 되는데 벌레를 죽이는 농약을 하고 약을 살포하니까 고민이 많이 되셨어요. 고민이 되시니까 그러면 그 벌레가 있는 걸 그대로 두면 또 죽이는 그 벌레를 없애는 일도 해야 되니까 그 일을 맡아서 한 것이 이제 양산종사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대종사님께 정산님께서 여쭙죠. 어떻게 그러냐 하니까, 인과에 걸려서 일을 못하는 거는 인과를 모르는 것만도 못하다 그러셨어요. 인과를 이치를 알아서 잘 지켜야지만 인과를 무서워서 일을 못하는 거는 인과를 모르는 것만 못하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해충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는 더 큰 일을 해서 더 좋은 일을 해서 그거를 일으켜야 되죠. 그것이 무서워서 전부 과수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난자와 동난자가 그 역할을 하는데, 성자의 마음으로 하게 되면 성자인데 그것이 아니면 이제 같이 싸우는 사람이 되는데, 부모님이 자녀가 싸울 때 이제 매를 들잖아요.
꾸중을 하시고 매를 들어요. 그러면 그 싸우는 일을 자녀들이 크면서 했는데 그것을 다스리는 건 부모님이 하는데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매도 때리고 이제 꾸중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때에 맞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있어서 시끄럽고 복잡할 때는 또 당신이 그 일을 잘 진정시키기 위해서 먼저 발의를 해가지고 그 일을 만드는 것이 이제 동난자가 되고 그걸 다스리는 건 정난자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울려서 같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 일으키는 것은 안 하면 되지만 다스리기 위해서는 일이 필요한 것이고, 근데 세상이 사회학에서는 정반합이라는 말로 해서 세상이 발전되는 원리가 정반합이다. 바로 반드시 또 가고 반대로 도와서 그걸 나중에 조절해서 하나로 만드는 게 세상 발전하는 원리다. 정반합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가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동난자나 정난자에서 이걸 잘 조절해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바른 길이고, 1년에 365일 중에 더위도 있고 추위도 있고, 그럼 봄과 가을은 그것이 우리가 살기가 아주 덥지 않고 춥지 않고 좋은데 봄과 가을만 있으면 안 되니까 여름과 겨울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동난자, 정난자, 우주의 성주 교경 원리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때를 맞춰 일어나고 때를 맞게 진정시키는 것이 성인인데, 그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예요. 극더위를 줬다가 극추위를 줬다가 이렇게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건데, 그렇지 못하게 그 법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를 맞춰서 하고 때에 맞게 진정시키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배은 자는 때에 못 맞춰서, 때에 맞춰서 이제 부모가 아이를 꾸중도 하고 매도 때리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거는 이제 거슬려서 하는 것이니까 배은 자가 되죠. 그래서 일에는 순서가 있고 일의 그 원리에는 순서를 알아서 맞는 방편을 베푸는 것이 성인의 자비방편이다. 성인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게 성인이에요. 바른 길로 인도해서 잘 제도를 해주는 건데, 공부를 쭉 하고 보면 살, 활, 죽일 살, 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것을 자제, 살활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자제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성자의 그 자비방편의 이제 극수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불교의 이런 말 살활자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인다. 중생을 살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에 걸려있고 조사에 걸려있는 그 마음을 없애는 것이죠. 그런 것을 살활자제가 최고로 공부할 마지막 길인데, 이 우주에는 정난과 동난이 같이 있는 것이고, 살활자제, 자비와 이 자비라는 게 사랑이고 비는 슬픔이에요. 사랑과 슬픔, 이 슬픔은 아픔 속에서 나오는 거죠. 사랑과 아픔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 자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기를 때도 다 길러야 되지만, 나무가 전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지를 치기도 하죠. 가지 치는 거는 죽이는, 끊어내는 거잖아요. 그것이 슬픔과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나 모든 중생을 잘 키우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살리는 법이 끊어서 조절해서 하는 것이 살활자제가 잘 키우는 거예요. 자비라는 건 사랑과 아픔과 고통이 함께 들어있는 건데, 그것이 때에 맞게 사랑도 주고 때에 맞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항마에 가서 보면 우리가 나중에
이게 도, 고, 일, 장, 마, 고, 일, 장. 도가 하나 길면 마도 하나 긴다. 길어난다는 말. 이게 도를 공부를 쭉 하면 도만 생겨야 되는데 도가 하나 생기면 그 다음에 마가 하나 더 생겨요. 또 그러니까 이것이 공부를 많이 하면 좋은 것이 많이 해야 되는데 왜 나쁜 것이 더 따라야 되는가,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살월자제를 하는 것은 도고일장 마고일장인데 도가 하나 자라나면 마도 하나 자라난다. 이것이 상정, 우리가 공부가 상정급이 지나고 항마이 지나가면 반드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때 이제 공부가 많이 어렵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한 10년, 20년 공부를 하면 공부를 좀 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20, 30년 공부를 하면 잘못이 없고 밖에서 불의가 안 와야 되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잘못이 없는데도 자꾸 오고 그런 생각, 그렇게 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가, 나중에 공부를 하고 보니까 도고일장 마고일장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왜 도가 하나 자라면 그걸 일으켜야 되는데 왜 그러나. 저희들이 그 만두를 만드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한 10년, 20년 하면은 만두 피를 만드는 그 밀가루를 조금씩 떼는 걸 정확하게 떼내요. 5g이면 5g, 10g. 그럼 20년, 30년은 그렇게 떼내요. 또 이제 거기다 넣는 소도 그렇고, 또 솜을 다루는 사람도 솜이 5g, 10g 한번 떼기로 그렇게 똑같이 떼져요. 그리고 약재, 한약재, 약재를 지금은 이제 키로로 달아서 한꺼번에 삶지만 옛날에는 첩약을 지으면 한 10년, 20년 하면 5g, 딱 5g, 3g, 3g 딱 맞아요. 이게 10년, 20년 공부 이렇게 일을 하면 그것이 많이 수월해지는 거예요. 만두 피도 이렇게 만들 때 밀가루를 반죽해서 5g 떼고 10g 떼고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저희들은 10년, 20년, 30년 공부를 하면 탁탁 맞아져야 돼. 아침 일어나고 탁 일어나지고 다른 사람 많이 그 억울한 걸 당했을 때 참으면 딱 참아지고 생각하면 딱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더 큰 것이 오고 더 큰 것이 오는 것이. 이것이 무슨 일이냐. 그리고 이제 끝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여기는 20, 30년 하면은 기술자가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희들이 배추도 한 8가지, 9가지 종류래요. 그럼 배추에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배추를 쭉 놓고 이게 딱 하나를 뜯어 먹어보고 이것이 어떤 배추라는 종자를 딱딱 알아내더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내고 이렇게 정확하게 잡고 그래서 한 20, 30년 공부를 했다 그러면 참는 것도 딱 참아지고 마음도 안 해야겠다면 안 해야지고 또 이제 계문도 남의 말을 하지 말자 그러면 지켜주고 그랬는데 이것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저희들.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도고일장 마고일장이야. 그냥 20년 공부를 하면 마도 20년 20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큰 마가 오고 또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세상 일 치우고 도 공부하는 것들은 무엇이 다르냐? 왜 이렇게 힘드냐 살수록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운동을 많이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운동을 할 때 국내에서 각 도별로 하는 것이 이제 전국체전이죠. 전국체전은 각 도 대표들이 나와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1등 하게도 이제 해주고 국외로 가서 이제 월드컵이든지 또 아니면 이제 올림픽이든지. 그럼 전국체전에 가서 내가 전라북도가 전라남도를 이기고 전라북도가 제주도를 이기려면 그 실력으로 가서 전 세계 대회에 가가지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가가지고 그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을 이겨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전라북도 대표로 사는 것하고 전국 한국을 대표로 해서 할 때는 상대방이 훨씬 세지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32강부터 시작하나요? 32강에서 16강이 되고 16강 8강이 되고 4강이 되고 이제 준결승, 결승. 준결승 이제 결승에 가요. 그럼 내가 항상 한국에서만 전국 최종만 나가면은 한국의 다른 도를 이기면 이제 1등이지만 내가 나가서 저희 세계를 향해서 하면 세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처음에 32강하고 16강하고 8강하고 4강하고 준결승 결승이면 갈수록 상대가 세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갈수록 상대가 강해져요. 강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많이 닦으면 돈은 뭘 하냐면 우주 만유 전체의 근본이 일체 생명과 같이 일하는 거예요. 전 세계 전 생명과 같이 상대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대하는 것하고 다른 더 넓은 세상에 있는 많은 일하고 더 큰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하고 일을 할 때 84,000마오니가 달라들 때 그 일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도구일장, 마오일장. 월드컵에서 32강, 16강, 8강, 4강으로 올라갈수록 상대방이 훨씬 세죠. 올림픽에서도 8강, 4강, 준결승, 결승에 가면 훨씬 세죠. 그러니까 그 만들고 솜하고 이런 약재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전 세계 일체 생명을 향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도를 닦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 도구일장, 마구일장은 근데 우리가 한 번 그러면 결승에 가서 1등을 했다 그러면 계속 결승에 1등 못해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요즘에는 보면 이제 승부가 옛날에는 한 사람이 오래 간 지금 한 사람이 오래 못 가잖아요. 계속 바뀌잖아요. 왜? 모든 사람들이 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하고 모든 사람하고 만나요. 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서 사는 것하고 세계를 상대로 사는.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제가 전주에서 서울 가려면 8시간을 걸렸어요. 그럼 완행열차 타고 가면. 근데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8시간 가면 어디냐? 하와이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옛날에 전주에서 서울 가는 사이에 만나는 사람들하고 지금 한국에서 하와이를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굉장히 달라요. 시간과 공간이. 그럼 준비하고 해야 될 내가 준비해서 상대를 해야 될 사람하고 여건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기서 여기 가는 그 기차 속에서 만나는 사람하고 서울에서 서울이라는 조건에 일하는 것하고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일터가 굉장히 말하는 것이 나왔던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열리면 열릴수록 많은 사람들하고 같은 시간에 굉장히 넓은 지역의 공간에 굉장히 많은 상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맞춰서 일으키고 때를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 전주에서 서울 가는 상황에 맞추는 것하고 한국에서 하와이 가서 맞추는 것하고 한국 국내에서 전라북도가 경기도, 제주도를 상대하는 것하고 한국을 대표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것하고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때를 맞추고 때에 맞게 정진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순서나 다 다른 것이고 거기서 자비방편을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개벽시대의 대종사님의 그 법은 이렇게 많이 시공간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사회를 향해서 던지기 때문에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 때를 맞춰서 이르게 하고 때를 맞춰서 다스리고 녹이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그래서 개벽시대에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많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김모와 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는 개벽 시대요 교역 시대라. 모든 것이 교역되고 융통되나니 우리 경전 가운데 그 범위가 혹 지역이나 종파에 국한된 듯 해석될 부분은 이 시기에 잘 정리하여 대종사의 근본 성질을 남없이 드러내고 주세 경전의 존엄에 조금도 손됨이 없이 하라. 그 대처는 이미 다 정해 있으니 더 드러낼 때는 드러내고 그대로 둘 때는 두되 사은사유와 사막팔조만 잘 드러내면 만고 대법이니라. 정산종사님께서 대산 그때 이제 생전에 계시니까 대산 종사님에게 그리고 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는 개벽 시대다. 바뀌어지는 시대, 크게 바뀌어지는 시대. 또 교역 서로가 서로 바꾼다. 물건 모든 걸 바꿨어. 모든 것이 교역되고 융통되나니. 이 모든 것이 교역되고 융통된다는 것이 대단히 정산종사님께서 원기 47년에 열반하셨으니까 1962년에 열반하셨거든요. 1962년에 열반하셨는데 이때 당시보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제가 한 30년 원기 80년대 미국을 갔는데 가기 전에 한국이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것이 굉장히 정부에서는 열라고 그러고 국민들은 반대하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우루과이 라운드가 세계 시장이 열리는 건데 농산물, 축산물 이런 걸 서로 다 열어라. 그걸 다 열어라. 농산물, 축산물. 오렌지 요새 우리 많이 먹고 있는 오렌지, 또 이제 돼지고기, 소고기, 지금 과일, 해육과 바나나 이런 거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을 다 서로 물물 교환에 바꿔야 된다. 근데 이제 농가에서 축산하신 분들은 해외에 있는 고기가 한국으로 들어오면 거기는 다량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예요. 싼 것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요. 그러면 그 싼 것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농가에서 하는 것이 판매가 안 돼서 우리가 못 산다. 야채나 채소도 우리가 농사지어 내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들어오면 해외 들어오는 건 파세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먹으면 우리 농민들 어떻게 살 거냐.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반대하던 시기였어요. 제가 이제 미국을 발령해서 가면서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왜 우리나라 작은 나라한테 소고기도 팔고 돼지고기도 팔고 야채도 팔고 막 과일도 팔고 그러려고 저렇게 하고 우리나라는 안 하려고 막 닫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엄청난 나라에 가지고 진짜 모든 기계화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하나 만들면 100원이 원가가 들면 거기는 한 2, 30원이면 되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먹고 우리는 우리끼리 먹게 내버두지 왜 이렇게 교역시대냐. 근데 이것을 정산종사님께 1960년대 60년 열반 그 이전에 대산종사님께 그렇게 이제 그 시자들에게 앞으로 다 열어라. 열려지는 세대에 맞게 다 세계적인 모든 종파에 맞게 다 열어라. 만일 혹 어디가 그런 데가 있으면 이제 닫아라. 그러셨는데 우리는 우리는 세계의 주인이 되는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를 가리키는 경전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걸리고 막히는 부분이 대종사님께 없게 하셨는데 혹 하다가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거 다 잘 정리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원기 80, 그 뒤에 이제 47년에 열반하셨고 저는 한 3, 40년 후에 제가 미국을 갈 때 한국이 근데 그때 정산용 당시에는 그것이 없었을 때죠. 제가 원기 80년대에 갔으니까 1995년에 제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것이 없고, 그때부터 이제 이 우루과이 라운드가 세계 교육, 교육이 열리기 시작하는 때인데, 그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는 교육 시대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전자제품이 우리나라 것도 미국에 다 가 있고, 미국 것도 우리는 다 와 있고, 뭐 세계 것이 다 와 있잖아. 세계, 우리가 자동차를 세계에다 많이 팔고, 세계의 물건이 자동차도 세계 다 들어와 있어요. 다 교육 시대. 그래서 물론 뭐 생필품도 그렇고, 제가 그때 미국 다닐 때는 볼펜도 미국치가 좋았었어요. 지금 하나도 미국 가면 사올 게 없어요. 한국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다 왔다 갔다 다 열려서 여기서도 미국치를 다 살 수 있지, 꼭 그거 가서만 살 수가 없으니까, 살 필요가 없으니까 세계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어요. 다 교육이 끝난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교육인데, 한 2, 30년 전만 해도 일본에 가면 코끼리 밥통 사갖고니라, 그건 크니까 2개 사오면 양손에 그걸 들고 오잖아요. 가방에다 다 보면. 그래가지고 공항에 그게 꽉 찼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밖에치 안 사오는데, 그래서 안에서 다 살 수가 있어, 국내에서. 이게 교육이 끝났어요. 근데 교육이 다 하기 싫어해서, 한국도 다 싫어하는데,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열린 거죠. 그럼 우리가 다 그걸 열자, 자동차도 열자, 막 그렇게 회의를 한 건 없는데, 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필요한 걸 사기 위해서는 자기네 필요한 걸 넣어야 되니까, 우리가 필요한 걸 갖고 오기 위해서 이걸 안 연다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시대. 근데 서로 다 내 것만 팔고 싶지 남의 걸 갖고 싶지는 않은데, 내가 갖고 싶으면 남의 것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인구도 많고, 근데 왜 작은 우리나라에다 고기를 팔려고 그러고 물건을 파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도 한 말씀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개인이 이제 전자제품 가게를 하나 열었어요. 저희들 처음에 열을 때는 이게 금성이면 금성, 삼성이면 삼성, LG는 LG 이렇게 자기 제품만 팔았던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가전제품 하나 가게를 크게 열었어요. 그 가게를 열었는데, 우리 식구, 부모, 형제, 사촌, 사돈 이렇게 막 주고 사고 팔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가게가 돈을 벌겠어요? 우리 식구끼리만 팔아. 또 LG는 LG대로 우리 식구끼리 팔고. 자동차도 우리 현대는 현대끼리만 팔고, 기아는 기아끼리 팔고. 그렇게 팔면 가게가 되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와서 많이 사가야, 우리 식구 말고 다른 사람이 많이 사가야 이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이 남아서 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식구가 아무리 합해도 30명이면, 밖에서 나온 사람 300명이면 300명의 물품을 사줘야 내가 가게가 유지가 되지, 우리 사돈의 팔종까지 다 합해 30명이 산다고 그래서 가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원리로 우리 한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팔아야 이익이 되지, 테레비를 우리나라 식구만 팔고 우리나라 사람만 사고, 자동차도 우리나라 사람만 사고, 그러면 이것이 수지가 안 말이에요. 제가 왜 현대, 기아, 삼성 왜 저렇게 물품을 다 만들어내냐 했더니, 삼성 식구가 10,000명이다, 현대 식구가 10,000명이다, 그럼 10,000명만 자동차를 사도 되는데, 내가 자동차가 없으면 다른 회사가 10,000명이 자동차를 사야 돼요. 그럼 이것이 수지가 잘 안 맞으니까 내가 만들어서 우리 회사가 다 써. 또 여기도 우리 회사 다 써. 그렇게만 해갖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밖에 나라에다 팔아요. 밖에다 많이 팔아야 내가 가게가 돼. 우리나라 인구가 적으니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자기 나라에서 만든 걸 다른 나라에 팔아야 이윤이 되는 거예요. 작은 나라이지만. 그러니까 작은 나라이지만 무시를 못하는 것이, 그 나라에 가서 팔으면 그 나라에 또 물건을 가져오서 교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역이 안 되고는 이 공산품이 팔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농산품, 공산품 모든 것이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이 살 수가 없는 사회니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간 것이 교역시대예요. 개벽시대는 다 열렸기 때문에 나만 닫고 살면 안 돼요. 자, 닫고 산다는 게,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방에서
이렇게 빗자루로 방을 다스려 먼지를 받았어요. 받으면 어디로 가냐면 마당에 있는 쓰레기통에 가요. 그러면 내 방과 마루에 있는 먼지를 전부 쓸어서 내 방에 마당에 있는 쓰레기통 넣으면은 이 쓰레기통이 넘어나면 어떻게 해요? 마당에 꽉 차면 결국 집이 어려워. 그래서 내 집 밖으로 나가야 돼요. 내 방과 마루에 있는 쓰레기는 내 방 마루 밖에 있는 마당에 있는 쓰레기통 가야 돼. 마당에 있는 쓰레기는 문 밖으로 나가야 돼. 문 밖으로 있는 시대는 더 밖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각 시도에 있는 쓰레기장, 하차장이 있는데 나쁜 것은 더 많이 멀리 보내고 좋은 것은 멀리서 많이 갖고 와야 돼요. 그런 것들이 교육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집 마당에도 많이 버려놓으면 안 돼요. 그 멀리 가야 돼요. 멀리 가고 오고 하는 것이 교육시대. 그것이 한 나라에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보시고 그런 세상을 보시고 교육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제가 학교 다닌 거 한 벌써 40여 년 전이니까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는 서울대학에서는 서울대학생만 뽑고 연세대학은 연세대학만 석사, 박사 뽑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학교에서 졸업한 석사를 10명이 졸업했는데 다른 데서 안 뽑아주면 우리도 안 뽑아주면 이 아이가 박사 할 데가 없어요. 연세대학은 연세대학으로 가고 전북대학은 밖에서 안 뽑아주진 자기 나라 자기 학교 출신을 뽑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갈 데가 다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 원광대학 나와서는 서울로 대학원 석사 박사가 되다니 어려운데 서울대학 가기가 어려운데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미국을 가니까 저희 어느 교도 아들이 동부에서 석사를 했어요. A라는 대학교에서. 근데 박사 과정을 어디로 들어갔냐 했더니 그 학교에 들어갔대요. 공부를 그 석사 5명이 졸업했는데 자기만 그 학교에 들어가고 나머지 4명은 다른 대학으로 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본인이 1등해서 그렇게 하냐 그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이렇게 가고 나머지는 다 밖에서 다 4명은 다 밖에서 또 뽑는 데 우리 학교도. A라는 학교도 하나만 뽑고 나머지 4명은 밖에서 뽑아. 또 B라는 학교도 자기 학교 출신 하나 뽑고 나머지 다 밖에서 뽑아. 그것이 학문이 교류가 되는 거예요. 다른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같이 와서 서로 연구를 하니까 이것이 시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다른 학교 보내자 서로 협의는 안 했지만 그것이 훨씬 더 시너지 있는 학문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미국이라는 데가 가서 보니까 하버드 대학이 1년에 1000명을 뽑으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한 500명 뽑고 나머지는 각 도별로 각 주별로 하나씩 둘씩 보내요. 또 동남아에도 티오를 줘요. 또 유럽에도 티오를 줘요. 한국에서 가는 학생은 미국에서 있는 학생보다 실력은 떨어지지만 그렇게 티오를 해서 같이 티오를 주면 저희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1년에 한 5-6명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에. 그렇게 해서 다민족이 들어와서 여러 방면으로 공부했던 사람들 와서 공부를 하니까 시너지가 해서 훨씬 학문의 세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교육이 열리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개벽 시대에는 열린 시대에는 열린 사고로 열린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을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미리 알으신 거예요. 저희들 캄캄해서 모를 때.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대학의 폐쇄는 지금 한국도 없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전부 다 서로가 다른 학교 학생을 뽑아서 같이 그것이 다 더 밝은 세계, 더 밝은 지혜, 밝은 학문, 더 좋은 학문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벽 시대는 저렇게 교역하고 융통하고 서로 같이 사는 것이 좋은 시대가 되기 때문에 모든 법을 열어야 된다는 말씀. 모든 법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는 세계에 맞는 경전을 경전을 만들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세 경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손됨이 없이 전부 열게 하고 그렇게. 그게 열게 하는데 하는 가장 기본이 사은사요와 사막팔조가 그 공부를 하면 만고의 대법이다. 호만고.
전, 앞전자, 일만만자, 고. 예. 예. 전에 만년 그 뒤에 만년 이상의 많은 거 그렇게 많은 세월을 더듬어서 큰 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큰 법이다는 말씀인데 예, 아까 말씀드린 일대급에 한번 바뀌는 세대에서 가장 크게 오는 법이니까 이것이 예, 가장 큰 법. 거기에 맞추어서 법을 냈기 때문에 가장 큰 법이다. 앞으로 후만고 5만년 그 대세를 맞춰서 내놓은 법이기 때문에 대종사님 주세 경전이고 그 시대를 그 세계를 책임지는 경전이고 그 시대를 맞춰서 내놓은 법이기 때문에 만고의 대법이 되고 사원사유 삼학팔조는 거기에 맞춰서 내놓은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려서 정산종 목사님께서 대산 이제 차기 종법사님에 대한 말씀을 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대산종 목사님은 1914년에 탄생하셔서 1998년에 가셨는데 11세 때 처음으로 대종사님을 뵙고 이것이 원기 9년인 것 같아요. 만덕산에서 할머님이 같이 가서 뵈었고 그 다음에 13세에 한번 뵙고 16세에 이제 출가하셨어요. 대종사님을 3번 뵙고 이제 은부자의 은을 맺고 출가하셨고 1962년에 원기 47년 정산종 목사님 열반하시고 1962년에 열반하시고 1998년 원기 78년? 79년 원기 79년 9년에 33년 동안 종법사로 제휴하시고 그들이 이제 좌산종 목사님 12년, 경산종 목사님 12년, 현재 전사님 30년 되셨네. 벌써 열반하신 지. 아니 즉위에 놓으신 지가 30년 되셨네요. 그렇게 33년을 제휴하시면서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법을 이어서 저희들에게 주법으로 해주셨습니다. 전 대산종 목사님 법문을 이제 오래 받들었는데 그거는 한 시간도 법문하실 때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말씀 안 하신 때가 없었고 항상 말씀하시면 대종사님과 정산종 목사님 두 분이 아니시다. 이 말씀을 계속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저 말씀을 저렇게 매일 법문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정산종 목사님께 즉위를 법을 넘기시고 이제 저희들에게 법을 주셨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서가모니 가서 이렇게 쭉 전해진 것처럼 주법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주법이 전해주신 많은 법들을 공부할 수 있는 개벽시대에 융통하는 법을 공부하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